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 가정경제를 좀 살려주실 건가요? 네, 9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음 주는 또 고향 앞으로 향하실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오늘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상품과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특정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드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 상품의 경우는 이제 출시된 지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네. 실비라는 건 흔하긴 한데 이 상품이 기존 실비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이 좋은지를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손 의료보험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가입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상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어르신 전용 실비보험인데요. 네네.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한 실비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실비는 젊을 때 가입이 가능하고 네. 또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죠. 되는 상품으로 알고 계신데 네네. 실제로 잘 활용하면 저렴하게 큰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고향 가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셔서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어.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하면 왠지 효자가 될 것 같은 네, 기분이 드는데요. 일단 부모님께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하신 부부들이 이제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라고 많이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네네.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모든 자녀들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예상치 않게 갑자기 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소소한 혜택보다 큰 위험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노후 실손 보험 정도는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뭐 보험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 이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보험에 가입할 정도의 시기에는 보험 글쎄요 많이들 안 드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많이 좀 도와주면 옆에서 도와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어떤 상품인지 핵심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큰 질병에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 세 가지 주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은 맞는데요. 이제 실제 노후실손보험을 보면 60세 기준으로 이제 실제 보험료가 25,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실비보다는 많이 저렴해졌고요. 그러네요. 왜 그런가 보니 소소한 치료는 이제 보상에서 제외하면서 보험료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기존 실비 같은 경우는 통원할 때는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이 되는 구조인데, 그렇죠. 즉 통원 치료를 했는데 병원비가 10만 원 나왔다면 네. 본인이 1만 원, 2만 원 정도는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노후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3만 원까지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 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싸지는 게 맞지만 이렇게 소소한 보상을 제외하는 대신에 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렴해진 거죠.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발생하는 작은 보상은 제외가 된다는 부분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세가 있으셔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통상 이제 실비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네. 이제 가입 연령이 만 50세부터 75세까지 또 이제 일부 보험사에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네네. 예전에 이제 가입을 원하셔도 아닌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70세가 되셔도 연령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젊어서 보험 가입을 또 놓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죠. 건강하시다면 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게 문이 열린 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큰 질병이 유리하게 설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실까요?
네, 입원이나 통원했을 때 보상해주는 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하. 일반적인 실비의 경우에 입원은 1년에 5천만 원까지, 네. 또 이제 통원인 경우는 가지비를 포함해서 3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됐었는데요. 네네. 이제 노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은 최대 1억까지, 통원은 또 하루 1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네.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중증 질환이나 특히 희귀 질병 같은 경우는 정말 의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인데, 네. 한도가 그만큼 늘어난 만큼 큰 위험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 맞춰진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실제로 가입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장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통원의 경우에는 하루 1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네. 다 주는 게 아니라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먼저 통원의 경우에는 3만 원을 공제하고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서 20%,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에서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네. 입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공제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20%, 30%를 부담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네네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이제 MRI 검사를 받으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검사비가 한 53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한다면 통원했을 때는 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 중에서 실제 80%인 4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고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뜻이고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는 30%를 내야 되니까 동일한 경우에는 15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보상받을 일이 있을 땐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졌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네, 일반 실비에 비해 커진 게 맞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가입하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500만 원까지다 보니까 네. 입원과 통원을 합쳐서 500만 원이 넘게 되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다 되고요. 결국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500만 원 정도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좀 이 보험보다는 분명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실 거란 말이죠. 노후실손보험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담돼서 오래 유지하기 어려우면 안 될 건데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실비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갈아탈 때는 질병과 상해 같이 이제 치료받은 내용이 없어서 이제 새로운 노후실손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 만큼 건강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뭐 종신보험에서 실비를 특약 형태로 갖고 있어서 보험료가 꽤 비싼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때 무조건 기존 보험을 해지하실 게 아니라 기존 이제 새로운 보험사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 받으신 다음에 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존 보험을 정리하시면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대안을 잘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상황에 어떤 게 더 이점인지를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미 질병이 있는 분들도 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질병 있는 분들의 가입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허. 다만 이제 최근에는 가입 가능한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보니까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 또 복용하고 계신 고혈압이나 고지혈 이런 질병의 경우도 보험료를 올려받으면서 할증한 형태로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통상 어르신들이 가입하실 때는 보험에서 간호사가 직접 나와서 피검사나 기본적인 진단을 받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하는 만큼 보험료는 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번거롭더라도 심사 꼭 받으셔서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아직 조금 이르긴 하지만 고향 가시는 길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노후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막상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가입하시려면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부모님의 노후의 의료비에 대한 대비로 이런 노후 실손 보험 정도를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 때 잘 의논해 보시고, 우리 그 자식들이 보험료를 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여력이 된다면, 그런 생각도 짧게 해봅니다. 네, 오늘은 노후 실손보험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부모님께 실손보험이 없거나 보험료 부담이 큰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